서비스 패턴, 제가 드린 소스 코드를 분석하는 방법, 웹.xml 문서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 문서는 통깨 켰을 때에 읽어드리니까. 일단 서블릿이 몇 개 있다는 걸 알았죠? 2개. 자, 그리고 서블릿 객체가 2개 있다는 것도 아셨고, 디스패치 서블릿. 디스패치 서블릿에 어떤 메서드가 자동 호출된다고요? 통깨 켜졌을 때. 객체가 생성되면 init이 호출돼요. init. 그래서 init 메서드에서 init 메서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init. 서블릿에 init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근데 이 init이 있죠. init에서 처음에 뭘 한다고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는 애를 생성해요. 네? 컨텍스트. 이름은 이제 제 마음대로 정한 건 아니고 이게 스프링 프레임워크하고 연결되거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도 그대로 있는 이름을 그대로 쓴 거거든요. 나중에 분석하시기는 아마 쉬울 겁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또. 자,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생성해요. 2번 생성하겠죠. new를 2번 호출할 거니까. 그럼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는 애는 그럼 멤버 변수에 뭐 있냐? 기억해야 되는 게 맵이 있다 이거지. 맵. 근데 키 값은 스트링이고 값은 오브젝트다 이거죠. 그럼 도대체 여기에 뭐 넣어두냐? 이런 거 넣어놔요. 이런 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값을 여기에 넣어놔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객체를 2번 생성할 거니까 맵도 2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맞죠? 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생성자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아까 왜 어플리케이션 get real path나 뭐 config.get init 파라미터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사용하시려면 여기에다가 뭘 넘겨야 돼? 뭐 어플리케이션 하고요. 어플리케이션이랑 뭐를 config의 주소값을 넘겨야죠. 여기까지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뭘 들고 있는데? 라고 한다면 뭘 들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뭘 들고 있는데 얘네들이 맵으로 뭘 들고 있냐면 메인 천 프로퍼티스는 또 이름도 너무 길어. 이름은 또 왜 이렇게 긴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름을 일단 가져와 볼게요. 얘가 지금 이거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멤버 점 프로퍼티스가 이거를 들고 있습니다. 자, 2개 더 늘어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2개니까 2개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 봐주세요. 클래스 이름이 있죠. 하나는 URL 파일 네임 뷰 컨트롤러고요. 여기도 URL 파일 네임 뷰 컨트롤러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멤버 리스트 컨트롤러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 지금 누가 부모냐면 컨트롤러라는 게 일단 부모예요. 컨트롤러라는 게 일단 부모거든요. 부모가 있어요. 컨트롤러라고. 근데 앞쪽에 보시면은 얘가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름.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어떻게 호출한다고 했냐면 여기 호출하는 방법은 URL 매핑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자, 이거 일단 들고 와서 좀 얘기 좀 할게요.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아까 .html하고 .do의 차이점 뭐라 그랬어요? 요거는 데이터베이스 안 가고 얘는 데이터베이스 간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봐요. 데이터베이스에 가지 않는 애들은 요 이름이 URL 파일 네임 뷰 컨트롤러라는 걸 파악하셨을까요? 맞네. .html DB에 안 가는 애는 URL 파일 네임 뷰 컨트롤러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되는 게 URL 파일 네임 뷰 컨트롤러는 데이터베이스에 가지 않을 때에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스프링 프레임워크, MVC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MVC 다음 단계로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예? 기술 이름인데, 프레임워크. 그 프레임워크에서 URL 파일 네임 뷰 컨트롤러라는 애가 실제 있거든요. 얘는 데이터베이스 연동 안 하는 애입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멤버 슬래시 add.form.html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add.do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컨트롤러 이름 뭐라고 하면 됩니까? 얘는 URL 파일 네임 뷰 컨트롤러고 얘는 DB 안 가니까 얘는 DB 갈 거니까 내가 이름 정해야 돼요. 멤버 add 컨트롤러 이름은 내가 정하거든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URL 파일 네임 뷰 컨트롤러 얘기는 끝냈습니다. 아, 데이터베이스 안 갔네 구나. 얘는 화면만 이동해요. 일단은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요렇게 넘어왔을 때랑 요렇게 넘어왔을 때를 구분해가지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두 개를 URL을 분석할 때 말이에요. 제가 해놓을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HTTP 로컬호스트 내가 호출할 때 빨리빨리 슬래시 프로젝트 이름이 MVC니까 MVC 테스트 1이라고 했나요 제가? 1 요렇게 호출하고 하나는 요렇게 호출을 하는데 자, 요렇게 호출할 건데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init 메서드는 호출이 이제 안 될 거고 URL에다가 요렇게 호출했을 때에 어떤 메서드가 호출될까요? URL에 서블릿 호출하면은 일단 뭐 호출된다고 알고 있죠? 서블릿 요청하면은 두 개 메서드 호출되잖아. URL에다가 주면은. 이거는 init은 통계 켰을 때고 사용자가 요청하면은 두 개 메서드 호출하거든요. 예. 그러면 두 개시라는 이 메서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두 개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런 일을 해요. 컨트롤러라는 걸 얻어와가지고 아까 이 컨트롤러라는 것이 부모라고 얘기했죠. 인터페이스거든요. 사용자가 요렇게 요청했을 때랑 요렇게 요청했을 때에 해당하는 컨트롤러가 다 틀리거든요. 요렇게 요청하면 누군지는 우리가 URL 매핑해서 찾아야 되고 요렇게 요청했을 때에 어떤 컨트롤러인지는 찾아야 되는데 찾아오면 컨트롤러 가지고 요청을 처리하다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돼 있어요. 소스 코드 한번 보여줄게요. 두 개 가보겠습니다. 디스패처 서블릿에 두 개 볼게요. 두 개. 두 개세 보니까 두 포스트가 있죠. 그러면은 get으로 오든 포스트로 오든 무조건 어떻게 되게 되어 있다? 이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get 방식, 포스트 방식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호출하든 여기를 분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컨트롤러를 얻어올 거다라고 얘기했고 뭐가 있다? 요청을 처리한다라는 메서드가 있다 그랬잖아요. handle request 요청을 처리하다. 그럼 여기서 질문할게요. 컨트롤러가 아까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건 누구겠습니까? 추상 메서드겠죠. 우리 왜 그 인터페이스 하면은 다형적 변수 생각나고 다형적 변수는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 즉 추상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handle request라는 이 메서드는 어디에 있다?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에도 있을 거고 여기에서도 있겠죠. 오버라이딩 해놨을 거 아니에요. 따라오셨나요? 응? URL에서 이렇게 요청하죠. 순서를 얘기를 하자면은 URL에서 저렇게 호출했을 때에 URL에 menu.html이라고 호출하면은 URL 매핑에 뭐라고 등록을 해놨냐면 이름을 등록해놨어요. URL 매핑 프로퍼티스를 열잖아요. 야 슬래시 menu.html이라고 요청을 했니? 그러면은 DB 안 가니까 이름이 URL 파일 네임 뷰 컨트롤러다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질문할게요. 아유, 너무 힘든 거 아는데 URL 파일 네임 뷰 컨트롤러가 몇 개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그죠? 하나는 메인.프로퍼티스고 하나는 멤버.프로퍼티스죠. 두 개 다 있죠. 여러분 생각에 menu.html은 어떤 거를 의미할까요? 얘입니까? 얘입니까? 얘일까요? 이거일까요? 둘 중에 누구냐 이거죠. 아니 똑같은데 누구라니? 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유추해보세요. 자 이게 누구냐면요. 여기 지금 슬래시 멤버 없죠? 앞에 슬래시 멤버 없죠? 그럼 공통 단위 메인.프로퍼티스예요. 근데 멤버라고 들어오죠? 그럼 얘를 말하거든요. 이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구분해놨냐면 웹.xml 문서에서 구분해놨어요. 웹.xml 문서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이렇게 넘어왔죠? 이렇게 그러면은 메인을 찾아가게 돼 있고요. 메인은 누구였냐면 이거였어요. 메인.프로퍼티스. 그래서 내가 사용자가 이렇게 요청했을 때에
사용자가 요청한 게 요거면은 제가 필기하던 게 어디 갔냐면은 얘였나 보네요. 로컬호스트에 빨리빨리 슬래시 MVC 테스트 1 슬래시 메뉴 점 HTML이라고 요청하면은 요렇게 요청했을 때에 누굴 부른다? 얘가 아까 URL 파일 네임 뷰 컨트롤러였거든요. 이름이 이렇게 등록이 돼 있었거든요. 어디에? URL mapping.properties에 등록돼 있거든요. 여기에. 이거 그대로 또 데리고 올게요. 한 단계를 거쳐요. URL에서 이렇게 요청하면 URL에서 이렇게 요청했다 그러면은 이걸 빈의 이름이라 그래요. 빈 네임.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빈의 이름. 여러분 생각하는 자바빈즈의 빈 아닙니다. 그냥 얘네들이 얘기하는 이름은 빈 네임. 빈의 이름이라고 붙였어요. 빈의 이름이 URL 파일 네임 뷰 컨트롤러면은 main.properties와 member.properties가 여러 개 있는데 누구다? 두 개나 있지만 사실은 main.properties였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실행이 돼요. URL 파일 네임 뷰 컨트롤러가 실행이 될 거예요, 지금. 이 객체. 이 객체를 얻어와요. 어디서? 여기서. 전체적인 흐름은 해주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러를 찾아와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 가지고 추상 메서드가 호출이 돼요. 그러면 이닛 얘기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고 대충 얘기를 했고요. 아직 분석이 끝나지를 못했어요. 웹.xml 문서를 읽어드린다까지는 아시겠죠? 네, 이건 알고 그러면 서블릿 객체가 생성된다 라는 거. 서블릿 객체 생성 2개 생성. 자, 그런데 어떤 메서드가 호출돼? 예, init 메서드 호출 2번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분석할 때 init 메서드 2번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2번이 init 메서드 호출. 자, 그럼 갈게. 순서대로 진행해볼게. 웹.xml 문서를 읽어드린다. 서블릿 객체가 2개 생성된다. 그러면 init 메서드는 내부적으로 2번 호출됩니다. 자, init 메서드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랬어요? 기억을 해야죠.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객체 생성한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객체 2번 생성. 그러면 여기에 new 요렇게 그죠? 또 얘도 new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자, 그런데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멤버 변수 뭐 있다? 멤버 변수 맵 있어. 맵이 하나는 스트링 하나는 오브젝트입니다. 맵은 얘는 누구를 객체 모델링 했냐면은 아까 main.properties를 properties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하나는 어플리케이션 객체는 2개니까 하나는 누구다? 멤버. 자, 여기서 질문. 근데 properties가 몇 개인데? 하나, 둘, 셋, 4개죠? 4개 다 파일이죠? 그럼 통깨 가동했을 때 4개 다 메모리에 올라가 있어야 정상이겠죠? 예, 그래서 그것도 얘기할게요. 예? 아까 1시간까지는 계속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만 얘기했어요. 맞죠? 네. 자, 그런데 와, 여기서 또 해야 된다고? 자, 또 해야 돼요. 뭐라고 돼 있냐면, 웹.xml 문서에, 자, 이거는 이니파람이었거든요. 이거는. 웹.xml 문서에 이니파람이었거든. 이니파람에다가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 메인, 하나 멤버라고 돼 있었어. 자, 그런데, 나머지 프로퍼티스는 컨텍스트 파람에 세팅돼 있어.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이거 말이죠. 이거 2개를 샥 카피 붙여 여기다가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얘입니다. 따다닥 없애고. 자, 여기 보고 계신가요? 이거 2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 메인.점 프로퍼티스하고 멤버.점 프로퍼티스를 객체 모델링 한 게 누구다?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다. 이해돼?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 자동차 있잖아요. 그 자동차를 객체 모델링 하면은 클래스 카가 탄생하죠. 카 객체. 마찬가지로 메인.점 프로퍼티스하고 멤버.점 프로퍼티스를 객체 모델링 한 건 메모리에 올리는 것은 누구였다?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잖아요. 이거 이해돼? 이게 파일이라서 객체로 저장이 돼 있어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 자, URL mapping.properties 있죠? 이건 누군지 얘기해 줄게. 얘는 누구냐면요.
이름은 심플 URL 핸들러 매핑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자, 이건 또 뭔데 선생님? 자, 디스패치 서블릿에 멤버 변수 가볼게요. 멤버 변수 몇 개 있어? 두 개지. 하나의 이름이 뭐니? 심플 URL 핸들러 매핑이군. 자,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요렇게. 근데 여러분 있죠? 이거를 어떻게 객체 생성하는지 보여줄게. 아까 이니 메서드에서요. 이니 메서드에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요렇게 객체 생성하거든. 이렇게 new 멤버 변수에다 세팅 요렇게 하거든요. 대답 잘해주라. 근데 심플 URL 핸들 매핑 이상하게 한다. 어떻게 하냐면은 요렇게 이름이 너무 길어서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심플 URL 핸들러 매핑 점 get 인스턴스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이군. 심플 URL 핸들러 매핑을 멤버 변수에 일단은 저장을 해두고 이 로직을 여기에서도 실행해. 자, 질문. 예? 심플 URL 핸들러 매핑 몇 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객체는 두 개인데 심플 URL 핸들러 매핑은 한 개. 이유는 이유는 느낌적으로 느낌이 오지 않나요? 예? 다시 이니 메서드 몇 번 호출된다고? 두 번 호출되죠.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두 개겠네. 근데 심플 URL 핸들러 매핑은 하나야. 이유는 싱글턴 패턴입니다. 네. 싱글턴 패턴 배웠잖아요. 심플 URL 핸들러 매핑 점 get instance에서 get instance 하면 좀 약간 느낌적으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심플 URL 핸들러 매핑 한 개예요. 한 개.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잘 해야 되는 게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두 개, 심플 URL 핸들러 매핑은 한 개입니다. 그래서 심플 URL 핸들러 매핑은 누구를 얘도 멤버 변수의 맵이에요. 아니 그 멤버 변수 맵이면 그럼 도대체 누군데? 누구냐면 바로 얘입니다. URL 파일 네임 뷰 그러니까 URL 매핑점 프로퍼티스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얘는 키 값도 스트링, 밸류도 스트링형이 돼요. 오브젝트가 아니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일단 드릴게요. 카피해서 드릴 테니까 일단 유심히 좀 보셔야 되겠네요. 이거를. 미치겠지만 보셔야 됩니다. 심플 URL 핸들러 매핑 열어드릴게요. 심플 URL 핸들러 매핑이 또 어딨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분석은 해야 됩니다. 매퍼 안에 있습니다. 매퍼 패키지 안에 있어요. 여시면은 얘가 맵이라고 되어 있죠. 역시나 properties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스트링 콤마 스트링. 오브젝트가 아니네. 스트링 콤마 스트링. 따라오셨나요? 아니 따라오고 말고 분석을 해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왜 이런 과정을 거치냐면 왼쪽 편에 봐주세요. 컴피그 폴더. 프로퍼티스 몇 개? 4개나 있죠. 이거 4개 다 어디에 올려야 된다? 메모리에 올려야 돼요. 파일이라서. 하드디스크에 있거든.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는 사용을 못해. 그래서 메모리를 올려야 돼. 자 그러면 프로퍼티스는 기본적으로 누구다? 맵이야 맵. 맵 형태로 올릴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맵에 올리는 방법은 열심히 했었고요. 우리가 리플렉션 배웠던 이유도 그런 이유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메인 점 프로퍼티스하고 멤버 점 프로퍼티스를 객체 모델링한 클래스 이름 뭐라고? 그걸 외워야 된다고.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그럼 URL 매핑은 심플 URL 핸들러 매핑이야. 이거를 멤버 변수에 들고 있어. 누가? 서블릿이. 멤버 변수에 들고 있잖아. 여기서 질문할게요. 이제 서블릿이 들고 있지 않은 프로퍼티스가 있는데 걔가 누굽니까? 서블릿이 들고 있지 않은 프로퍼티스가 있는데 누구냐고요? path.properties가 프로퍼티스가 없잖아요. 얘네들은 다 이미 언급했잖아요. 서블릿이 하나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로 가지고 있고 하나는 심플 URL 핸들 매핑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왜 없어? 라고 한다면 사실 얘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제로 내는데 제가 internal resource view resolver 아니 이름은 또 왜 이렇게 길어? 자, internal resource view resolver라는 거가 멤버 변수로 뽑혀져 있어야 돼요. 안 뽑아놨어요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응?
일단은.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프라폴티스가 몇 개? 프라폴티스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죠. 네 개. 자, 여기서 일단 따라 적어 볼게요. 프라폴티스 파일은 파일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메모리에 올려야 돼. 그래서 어떤 클래스가 그거를 담당하냐는 제가 아까 얘기를 한참 했었습니다. 메인.점 프라폴티스랑 멤버.점 프라폴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직원과 관련된 거를 만약에 내가 짠다면은 EMP 프라폴티스라고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별로. 만약에 제품과 관련된 거다? 그럼 프로덕트. 프로덕트.점 프라폴티스. 예? 뭐 아이템.점 프라폴티스. 이름은 정확히 나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봐요. 내가 이제 이건 공통이고 얘는 회원이고 직원이고 얘는 제품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서블릿은 몇 개이면 될까요? 서블릿 몇 개? 4개. 각각이 서블릿이어야 돼요. 왜냐면은 서블릿 객체 말하는 거예요. 객체. 그러니까 서블릿의 클래스 이름은 누구죠? 디스패처 서블릿이 동일한데 객체가 4개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메서드를 몇 번 불렀다? init 메서드는 총 4번 호출돼요. init이. init 4번 불러지겠죠. 근데 4번 불려지는 동안 뭘 할 겁니까?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몇 개? 총 4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 2개, 3개, 4개. 그러면 얘는 누굴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한다면 하나는 메인.점 프라폴티, 하나 멤버, 하나 EMP, 하나는 프로덕트. 이해됩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을 거고. 근데 여전히 똑같이 뭐는 심플 URL 핸들러 매핑을 객체 모델링 한 건 URL 매핑.점 프라폴티스거든요. 얘는 한 개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URL 매핑.점 프라폴티스에다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은 크게 확장해서 본다면 멤버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직원이나 직원 EMP의 목록이나 아니면 뭐를 제품의 목록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 늘어날 거잖아요. 이거는 회원, 얘는 직원 쪽, 얘는 제품. 이렇게 늘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 봐봐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얘가 지금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거든요. 이거거든요. 이 클래스 이름은. 얘는 지금 URL 매핑에 요 내용이 있고 이렇게 요청할 거다 이런 소리고, 사용자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요, 누구한테 가서 객체를 얻어온다고? 메인.점 프라폴티스에 가서 객체를 얻어와요. 이렇게 요청했을 때는 어디에 가서? 멤버.점 프라폴티스에 가서 객체를 얻어와. EMP 슬래시는 EMP에서. 요렇게 요청했을 때는 빈의 이름을 찾고 여기 가가지고 해당 객체를 가지고 와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URL 파일 네임 뷰 컨트롤러라는 빈의 이름에 해당하는, 자 짧게 적을게요. A.P. 뭐 패키지 명이 좀 짧다고 생각하고, 그죠? 요렇게 요 객체를 얻어와야 돼요. 사용자가 요렇게 요청한다 그러면 빈의 이름을 찾아. 그러면은 프라폴티스에 가가지고 실제 이 빈의 이름에 해당하는 객체를 찾아와야 돼요. 얘도 있겠죠. 얘도 멤버 리스트 컨트롤러라는 빈의 이름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누구를 A.P. 멤버 리스트 컨트롤러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메커니즘이 너무 어려운데 다시 어쨌든 들어야 됩니다. 여기 봐주세요. 질문 좀 하자. 사용자가 이렇게 요청할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듣다 보면 알게 돼요. 뭐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네. 사용자가 URL에 이렇게 요청할 거죠. 아까 봤잖아요. 엠버시 패턴 처음 하자마자 이거 했잖아. 맞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요청하면 이게 서블릿이라는 건 아시나요? 이게 서블릿의 요청인 건 아니? 이거의 서블릿의 요청인지 어떻게 알았지 근데? 맞아요. URL 패턴에 모든 것점 HTML 하고 넘으면 서블릿을 부르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어 웹 XML 문서에. 그래서 여러분 서블릿인 걸 안 해. 자 그러면 서블릿에 어떤 메서드가 호출되니? 호출되잖아. 그치. 두 개씩 호출돼. 그지? 물론 두 개 안에는 두 포스를 부르지. 그거나 이거나 두 개씩 호출돼. 자 그러면 두 개셋에는 어떤 로직이 있지? 아까 봤잖아. 두 개셋은 어떤 로직이 있냐면 있잖아. 갑자기 이제 이건 기억해야 돼. 컨트롤러의 객체 주소를 얻어와. 컨트롤러는 해가지고 컨트롤러 객체를 찾아야 돼. 이 객체. 응? 이 객체. 아까 컨트롤러가 많다 그랬거든. 볼까? URL 파일 네임 뷰 컨트롤러, 멤버 리스트 컨트롤러, EMP 리스트 컨트롤러, 프로덕트 리스트 컨트롤러, 그다음에 이거 전부 다 뭐다? 객체야. 메모리에 있다 없다? 메모리에 다 있죠. 그러니까 그걸 메모리에 언제 올리냐고요. 사용자가 요청을 했을 때에 올리면 느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그래서 이닛에서 올린다니까? 그래서 이닛에서 올리는 거야. 아니 이렇게 요청했을 때 있잖아. 컨트롤러 객체 얻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컨트롤러 객체가 몇 개니? 너무 많아. 볼래? 여기서는 이 예문에서는 몇 개냐면은 자 3개야. 1개. 봐봐. 오른쪽에 보이니?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URL 파일 네임 뷰 컨트롤러 객체 1개. 자 멤버 점 프로그램. 아니 선생님 이름이 똑같은데 아유 객체가 2개라니까? URL 파일 네임 뷰 컨트롤러 2개. 그 다음에 메모리에 뭐? 멤버 리스트 컨트롤러 객체 3개. 그러니까 객체가 3개나 메모리에 있어. 여기까지 파악하셨습니까? 그런데 사용자가 어찌 부를 거라고? 이렇게 들어올 거래. 그러면 메모리에 아까 3개나 있었잖아. 그 중에서 1개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컨트롤러 객체를. 그죠? 그럼 어떻게 찾냐 이거야. 그 찾는 방법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URL에 이렇게 요청했을 때는요. 어디를 가라? 가는 거야. 가서 봐야 돼 이거를. 사용자가 이렇게 요청했네. URL 이름이 URL이잖아. 아 사용자가 URL을 이렇게 줬구만. 그러면 누구다? URL 파일 네임 뷰 컨트롤러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 여기서는? 빈의 네임이라 그래 이거를. 빈 네임. 빈의 이름이 URL 파일 네임 뷰 컨트롤러야. 자 근데 질문할게. URL 파일 네임 뷰 컨트롤러 몇 개 있었어? 빈의 이름이 2개나 있어요. 어디에? 하나는 여기 있고요. 하나는 여기 있죠. 빈의 이름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어. 여기에. 똑같은 이름이. 그럼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아까 웹.xml 문서예요. 카테고리가 슬래시 멤버 슬래시가 아니었단 말이야. 얘는? 그러면 얘는 누군데? 메인 서블릿이었어. 기억나니? 웹.xml 문서에서 이게 이렇게 걸러져 오는 거 말고 모든 거 좀 HTML 이러면은 메인이다. 이렇게 돼 있고 메인이야 라고 돼 있고 나 메인이었어 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메인 점 프로퍼티스에 가가지고 파일 네임 표 컨트롤을 찾고 아 얘는 이 객체네 라는 것까지 얻어와요. 아 너무 힘들지만 그렇게 얻어와요. 짜증나지만요. 자 그래서 이 로직을 마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러 얻어왔군요. 그러면은 컨트롤러가 뭘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다형적 변수거든. 다형적 변수 생각나는 거 없니? 다형적 변수. 아이 참 그럼 너무하다. 다형적 변수 하면 오버라이딩 된 메소드 그치? 추상 메소드 호출할 거 아니야. 네? 그걸 처음 하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요청을 처리하다라는 핸들 리퀘스트라는 추상 메소드가 있거든요. 이걸 호출해요. 얘를. 핸들 리퀘스트를. 그러면은 여러분 또 한번 볼래? 사용자가요. 일단 여기까지 좀 머무르시고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멤버 슬래시 리스트 점 두라고 호출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얘도 2개씩 호출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이죠. 이거 할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요청하지. 그럼 어떻게 되니? 웹.xml 문서에 또 가는 거야. 슬래시 멤버 슬래시로 넘어왔네? 그럼 누군데? 이름이 멤버네? 멤버네? 멤버는 멤버 점 프로퍼티스구나. 멤버 점 프로퍼티스에 가.
그 멤버 점 프로퍼티스에 뭐라고 돼 있어? 멤버 점 프로퍼티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URL 매핑 점 프로퍼티스 있죠? 요렇게 넘어왔잖아요. 요렇게 넘어왔죠. URL이. 그러면은 이름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멤버 리스트 컨트롤러라고 돼 있죠. 그래서 멤버 점 프로퍼티스에 있는 멤버 리스트 컨트롤러는 멤버 리스트 컨트롤러다라고 돼 있다고. 이거의 주소값이라고 둬.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뭐를 핸들 리퀘스트 메서드를 호출해요. 이렇게 되려면은 메모리에 올려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요청하기 전에 톰캣 빵 하고 켰을 때에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닛이 호출된다고. 이닛 메서드 먼저 분석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다시 또 얘기를 할게요. 이닛 메서드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할게. 이제 아까는 소스로 보여줬고 내가 한국말로 하면 init 메서드에서는 이런 작업이 일어나. 여기 properties 파일이지. 이거를 전부 메모리에 올리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properties가 총 몇 개인데요? 4개죠. 그럼 맵이 몇 개겠어요? 4개라는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봐요. 맵이 1개, 하나, 2개, 3개, 4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로컬 변수면은 사용하기가 불편해지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위임을 했다니까. 클래스를 따로 만들었어. 이해하기 쉽게. 네. 그래서 왼쪽에 자 메인.properties 프로퍼티스 요 맵을 누가 가지고 있다? 얘가 메인이면 메인.properties 프로퍼티스를 들고 있는 게 누구였다고? 이건 외워야지 이제부터. 이게 바로 뭐다?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입니다. 클래스 이름이. 소스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자, 하나는 member.properties다. 얘도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자, 근데 얘가 path.properties다. path.properties잖아요. 그러면 얘는 누구냐면은 internal resource view resolve 이름이 좀 깁니다. internal resource view resolve 이름이 좀 길어요. 자, 마지막으로 왼쪽에 보시면은 URL 매핑 URL에 요렇게 요청할 거야 라는 URL 매핑 점 프로퍼티스는 누구냐? 심플 URL 핸들러 매핑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이 객체들이 미리 언제 init 메서드에서 다 객체 생성됩니다. 근데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가 2개나 있죠? 맞죠? 얘네들은 각각 new라고 하고요. 이거 2개는 1개씩이라서 어떻게? 싱글톤 패턴으로 했어요. 이 전체적인 흐름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여기 있어요. 이게 디스패처 서블 통계 켰을 때에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여기 있네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없는 거가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하고 심플 URL 핸들러 매핑은 멤버 변수에 뽑아놨죠? 근데 누가 안 보입니까? 인터널 리소스 뷰 리졸브 맞습니다. path.properties 얘는 내가 로컬로 넣어놨어요. 이것만 빼면 돼요. 과제로 항상 냈었어요. 이것 또한 메모리에 있으면 됩니다. 지금 바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라는 소리죠. 인터넷 리소스 뷰 리졸브 카피하겠습니다. 카피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멤버 변수에 뽑아놓는 거죠. 왜? 이용해야 되니까. 인터넷 리소스 뷰 리졸브 i 이렇게 이름이 좀 길어요. 그래서 멤버 변수에다가 등록하고요. 프라이빗 이렇게 등록하고 대문자 i 얘는 소문자 i에 이렇게 등록했죠. 이렇게 등록해 놓고 맨 마지막에는 세미콜론 그리고 이거 뽑아놨으니까 이제 이 이름으로 부르면 된다. 누구를? 여기에 리졸브 뷰를 인터널 리소스 뷰 리졸버로 부르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닛 메서드만 이해하면 돼요. 이닛에서 이 작업이 도대체 뭔가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본다면 프로퍼티스 파일들을 전부 다 메모리에 올리는 작업이다. 라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아니 근데 왜 컴피가 어플리케이션 이거 뭐예요? 라고 한다면 application.get real path랑 config.get init parameter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작업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이게 톰캣 켰을 때까지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사용자가 URL을 요청을 해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왔어요. 이 작업은 방금 끝냈습니다. 자, 이제 사용자가 URL을 요청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뭘 해요? 두 get 메서드에서, 그러니까 두 포스트든. 그래서 일단 가봤어. 자, 서블릿이 가지고 있는 자동 호출되는 메서드는 두 get입니다. 근데 제가 두 get에서 어떻게 해놨다? 두 포스트로,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로직이라 한 곳으로 뭉쳤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 먼저 뭘 얻어와야 된다? 객체를 얻어야 돼요. 컨트롤러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용자가 지금 뭘 하고 싶냐 이거예요. 사용자가 뭘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컨트롤러가 다 여러 개예요. 자, 봐봐요. 사용자가 메뉴를 보고 싶어요. 회원 목록 보고 싶어요. 직원 목록 보고 싶어요. 제품 목록 보고 싶고 오류났습니다. 라고 하면 해당하는 뭐가 있다? 컨트롤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전부 다 등록을 해놔요. 맞죠? 네. 그래서 어떻게 알아? 분석하는 방법은 사용자가 이렇게 요청했을 때 이걸 어디서 URL 매핑해서 뒤져. 사용자가 이렇게 요청했던데 그러면 빈의 이름은 뭐니? 하고 물어보니까 이거였어요.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뭐를 빈 객체라고 표현하거든요. 빈의 객체를 들고 와요. 실제 이 객체. 그 로직이 이거예요. 디스패치 서블릿의 요 부분. 그 객체 얻어오는 방법. 요거. 자, 카피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큰 틀을 얘기한 거고 요 로직, 이 로직 분석해 볼게요. 지금 있죠, 여러분. 여기다가 HTTP 어떻게 호출할 거냐면 로컬호스트 빨리빨리 슬래시 MVC 테스트 1 슬래시 메뉴.html 이렇게 요청할 거고요. 한 번은 어떻게 호출을 할 거냐면은 리스트 멤버 슬래시 리스트.to 이렇게 호출할 겁니다. 그러나 둘 다 로직은 똑같습니다. 왜냐면 이 로직이 어디에 있다? 그 두 개 안에 있어요. 두 포스트. 그죠?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는 거죠? 요렇게 둘 다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system.out.println으로 컨트롤러를 찍었을 때의 클래스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면 자, get class.get name 이거 답 지금 적으세요. MVC 패턴을 보시고 여러분이 해서 이건 뭐라고 나오면 이건 뭐라고 나오는지 시간 드릴게요. 자, 이거 같이 해볼게요. 컨트롤러가 여러 개인데 요렇게 요청했을 때에 요 클래스 이름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알아내냐면 자, URL 매핑.점 프로퍼티스에 가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요렇게 요청했을 때에 빈의 이름은 URL 파일 네임 뷰 컨트롤러였고요. 그리고 메인.점 프로퍼티스에 가서 URL 파일 네임 뷰 컨트롤러가 클래스가 결국 누구다? 이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나옵니다. 실제 이제 패키지명까지 다 나오거든요. 패키지명 생략하고 제가 일단 요렇게 자, 이렇게 요청했을 땐 그럼 뭐냐? 보겠습니다. URL 매핑.점 프로퍼티스에서 요렇게 요청했을 때는 이게 핀의 이름이다 라고 돼 있고 멤버.점 프로퍼티스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핀의 이름이 넘어왔다? 그러면은 실제 객체는 이거다. 이건 사실 이름을 동일하게 주긴 했는데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요렇게 되죠. 요렇게. 자, 그러면 둘 다 컨트롤러가 부모니까 얘네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요? 추상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컨트롤러 핸들 리퀘스트 요청을 처리하다라는 그 메서드를 호출해요. 로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런 로직이 있을 거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보시겠습니다. URL 파일 네임 뷰 컨트롤러의 로직을 한번 짜보고 멤버 리스트 컨트롤러의 로직을 짜볼게요. 둘은 어떻게 틀리냐면 멤버 리스트 컨트롤러는 DB 연동을 해야 돼요, 이제. 그렇지 않을까요? 얘는 DB 연동 안 해요. DB 연동 안 함. 그래서 당연히 로직이 다르겠죠. 핸들 리퀘스트 같은 경우 이제 여기 핸들 리퀘스트 안에 있는 로직을 짜볼게요. URL 파일 네임 뷰 컨트롤러는 이 부분부터 좀 보셔야 되는데 또 봐봐요. 요렇게 요청하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요 점 있죠? 요 점하고요. 점하고
요 슬래시 사이에 있는 요 값 있잖아. 이걸 얻어. 그래갖고 이거를 뷰 네임에 다 저장을 해. 되게 재밌네. 자, 그럼 질문. 이렇게 요청했을 땐 그 뷰 네임이 어떻게 되니? 뷰 네임이 어떻게 되냐면 점 앞에 있는 것부터 어떻게? 프로젝트 이름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것까지가 뷰 네임이다.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계속해서 할게요. 그러면은 이후에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add form.html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뷰의 네임이 어떻게 되니? 그치. 멤버 슬래시 add form이라고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다 따라오셨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 패스점 프로퍼티스를 열게. 아니 여기 보면 갑자기 이런 게 나와. 프리픽스, 포스트픽스라는 게 나와. 이게 접두어, 이게 전미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이거를요. 아까 뷰네임 가지고 온 거 있잖아? 여기 앞에다 조립을 해. 봐봐. 여기에다가 프리픽스 플러스 뷰네임 플러스 포스트픽스가 실제 경로가 돼. 패스가 돼. 패스. 그러면 패스를 얻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해볼게요. 이거 플러스 여기에다가 카피 요렇게 요청했을 때는 요게 응답한다는 거야. 여기에다가 메뉴 집어넣었죠. 뷰네임 그리고 .jsp 사용자가 요렇게 요청하면은 이게 응답한다는 거구나. 이게 응답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요청하면은 누가 응답한다? 멤버 슬래시 리스트.jsp가 응답해요.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호출하면은 어떻게? 왜 이렇게 해놨나를 나한테 따지면 안 됩니다. 이게 스프링 MVC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제가 치낸 것도 아니고 요렇게 응답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 사용자가 요렇게 요청했을 때 있잖아요. 예? 누가 응답한다고? 웹-INF에 가시면 메뉴.jsp 있어. 얘가 응답한 거야. 얘가. 열어봐요. 메뉴.jsp 있잖아요. 여십시오. 얘가 응답한 거예요. 얘가. 그죠? 그리고 MVC 패턴에는 JSP가 어디 안에 있다? 웹-INF 밑에 있어야 돼요. 맞죠? 그렇다니까요. 원래는 프로젝트 이름 바로 밑에 있었는데 갑자기 예.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서블릿에서 화면 이동이 몇 개 있죠? 아직 그것까지 분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안 해놓으니까 힘들어 하시는 거죠. 서블릿에서 화면 이동 몇 개가 있습니까? 화면 이동 방법 제가 수업 시간에 했잖아요. 중요하다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다? 자, 리스폰스 send redirect라는 게 있죠. 하나는 request dispatcher가 있었고 forward가 있잖아요. 한꺼번에 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 선택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 로직이 어디 있냐면은 아직 분석을 다 안 한 상태인데 여기 있어요. 인터널 리소스 뷰 리졸버 있죠. 여기 뷰라고 있습니다. 뷰 열어보세요. 뷰 패키지. 인터널 리소스 뷰 리졸버 화면 해결자라는 예를 보면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포워드가 있고 리스폰스 샌드 리다이렉트가 있네요.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했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군요. 이 부분이. 이런 게 있네요. 프리픽스 플러스 뷰네임 플러스 포스트픽스라고 돼 있네요. 맞죠? 이게 지금 리퀘스트 디스패처에 포워드 할 때 화면을 이쪽으로 날아가게 해주세요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이름이 클래스 이름이 뭐예요? 뷰 리졸브잖아요. 화면 해결자잖아요. 그래서 화면 이동을 여기서 한다고요. 다시 큰 틀을 얘기하면 자, 여러분 여기 봐주세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사용자가 이렇게 요청하면은 뷰 네임을 따로 떼가지고 그죠? 아까 패스점 프로퍼티스에 있는 프리픽스와 포스트픽스를 양 사이드에 붙여갖고 조립을 한다 이거죠. 결국 얘가 응답할 거야 라고 제가 얘기해드린 거예요 지금. 아직 소스 분석하고 있는 단계고.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용자가 이렇게 요청했을 때의 두 개 메서드에서는 컨트롤러 객체를 얻어와가지고 그죠? 여기까지 분석하셨죠?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뭐를 핸들 리퀘스트라는 메서드를 부르잖아요. 이걸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는 URL 파일 네임 뷰 컨트롤러, 하나는 DB 연동하는 누구? 하나는 DB에 갔다 와야 되니까 누구다? 멤버 리스트 컨트롤러. 이거 둘 다 분석하려고요. 각각을. 자, 여기서 이제 둘 다 컨트롤러가 부모라서 뭘 오버라이딩 해놨냐면 핸들 리퀘스트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했어요. 오버라이딩이란 뜻 알죠? 둘 다 부모가 누구예요? 컨트롤러잖아요. 컨트롤러 인터페이스죠. 얘네들은 핸들 리퀘스트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 추상 메서드를. 리턴 타입이 모델 앤 뷰예요. 새로 등장한 클래스 이름입니다. 이건 또 누구야 도대체? 자, 둘 다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그죠? 하나는 URL 파일 네임 뷰. 따라오고는 있나요? 이거 지금 두 개 왜 하는지 아시나요? 요렇게 요청했을 때와 요렇게 요청했을 때를 각각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럼 DB 안 가는 애부터 하겠습니다. 핸들 리퀘스트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일단 화면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메뉴점 JSP로. 그래서 URL 파일 네임 뷰 컨트롤러에서 모델 앤 뷰라는 애를 리턴하는데 여기 모델 앤 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이걸 먼저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거 DB 연동이거든요. DB 연동. 자,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멤버 누가?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필요하죠. DAO.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기억나죠? 근데 여러분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를 하기 전에 혹시 제가 멤버 서비스 포사드 얘기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까? 그러면은 멤버 DAO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 내가 DB 연동을 하려면은 멤버 DAO를 객체 생성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DAO 점 뭐? 누구 불러야 됩니까? 멤버 리스트 컨트롤러면은 셀렉트 멤버 리스트일 거잖아요. 얘를 불렀겠죠? 그러면 얘는 리턴이한 타입이 뭔데요? 리스트 꺽쇠의 멤버 DTO. 그죠? 이거겠죠? 이건 아시는 거고. 자, 이거를 다음 화면에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다음 화면 누군데요? 자, 요렇게 넘어왔을 때. 요렇게 URL에 요청하면 다음 화면이 얘거든요. list.jsp. 아까 조립한다 그랬잖아요.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가 얘를 잠깐 놔두고 모델 앤 뷰를 일단 객체 생성한 걸 리턴할 건데 이거 좀 봐주세요. new 이렇게 여기다가 이름이 모델과 뷰죠. 모델과 뷰라고 돼 있죠. 일단은 내가 다음 화면에 전달할 모델은 누구냐면 이거다. 맵 스트링 콤마 오브젝트 맵은 갑자기 또 맵이 등장해요. 해시맵 맵.put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다음 화면에 줄 건데 뭐를 데이터베이스 연동해서 가져오는 리스트를 줄 건데 걔 이름이 멤버 리스트라고 이름을 정하고 그게 리스트잖아요. 지금 맵에다가 이걸 넣어놨어요. DB에서 들고 온 거를 내가 이름은 멤버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들고 온 리스트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일단은 맵에다가 이걸 여기에다가 일단 전달해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전달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뷰네임 끌고 오는 거 얘기했죠. 멤버 리스트면 뷰네임이 아까 멤버 슬래시 리스트라며. 그거를 쪼개 와야 됩니다. 이거 로직을 짜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로직까지 짜면 너무 힘들어 할까봐 내가 강제적으로 입력한 거예요. 이렇게. 뷰 이름을 주는 거예요. 자, 얘가 이름이 왜 모델 앤 뷰냐면요. 모델이 바로 뭐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의미해요. 데이터.
그리고 뷰는 뷰의 이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모델 앤 뷰는 다음 화면까지 가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와 화면 정보를 들고 있는 애입니다. 모델 앤 뷰가. 그래서 모델 앤 뷰를 보여드릴게요. 와,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델 앤 뷰를 한번 보시면 모델 앤 뷰는 가진 게 별로 없어. 이거 뷰의 네임과 모델 오브젝트라는 것밖에 안 들고 있죠. 아니, 뷰 이름하고 이 변수 이름이야 중요한 게 아니지. 맵을 들고 있잖아요. 이게 누군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했다면 들고 있는 값이겠죠. 즉 방금 보여드렸던 멤버리스트 컨트롤러는 return and new model and view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URL 파일 네임 뷰 컨트롤러는 DB 간다 안 간다? DB를 안 가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DB를 갔다 오지 않으니까 너를 줘. 왜 그런지 알겠니? 다음 화면은 일단 여기다 적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아까 뭐였다? 메뉴였거든. 뷰 네임이. 이거 이해돼? DB 연동을 안 하는 애는 다음 화면 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널이라니까. 다음 화면에 줄 거 있으면 맵에 담아서 줘. 왜 자꾸 맵인데라고 나한테 신경질 내지 마. 이게 어떤 규칙이니까. MVC 패턴에서 이렇게 정해놨어. 패턴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짜여져 있는 어떤 규칙 같은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익혀야 돼요. 얘네들이 맵 형태로 넘겨요. 또. 쉬었다가 하십시다. 네. 한 파트 끊읍시다.